4차 산업혁명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기후위기 대응, 불안전한 글로벌 공급망. 우리 경제에 갈수록 불확실성만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탄소 중립과 에너지 자립이라는 두 개의 도전을 위한 그린 동맹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호주를 그린 동맹국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은 그 여건이 이제 충분하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가 호주에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확장을 이제 점점 하고 있습니다. 광활한 대지만큼이나 풍부한 재생에너지, 그리고 하얀 석유라 불리는 리튬과 니켈의 매장량, 안정된 정치적 환경까지 더해진 곳. 그리고 호주는 그러니까 포스코 그룹이 진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다양한 광물 자원과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요. 미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호주로 발걸음을 옮긴 우리 기업들. 연간 90% 이상의 에너지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의 에너지 실정 하에서 저희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들은 호주에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호주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미래 에너지가 갖춰야 할 요소는 무엇일까? 무엇보다 사용이 편하면서 탄소 배출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꿈의 연료는 단연 수소일 것 같은데요. 수소는 2030년을 기점으로 그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탄소 배출과 제거가 동등해지는 탄소 중립을 완성해야 하는 2050년엔 1년 중 78일에 쓰일 에너지가 수소로 충당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2030년 6,420억 달러, 우리 돈 887조 원가량의 수소 시장이 2050년 1조 4천억 달러, 약 1934조 2,400억 원으로 2배 이상 커지는 셈이죠. 수소 시장에서도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분야는 무엇일까요? 수소를 사용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탄소 배출 없이 편리하게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걸 고려하면 아마도 태양과 바람, 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로 만드는 그린 수소일 것입니다. 청정수소 생산을 늘려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뭐 재생에너지 여건이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국내에서 지금 그 청정수소 생산을 늘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해외에서 경쟁력 있는 우리 수소 생산 기지를 만들어서 도입을 하는 이런 형태가 돼야 되거든요. 호주에서도 일조량이 풍부한 퀸즐랜드주, 주도인 브리즈번에서도 북쪽으로 1,300km 이동하면 호주에서 13번째로 큰 도시인 타운주빌이 위치해 있습니다. 타운주빌에는 우리나라 최대 아연 생산기업 고려아연의 호주 현지 재련소가 있는데요. 그곳엔 내년 첫 그린 수소 생산을 앞둔 고려아연 호주 자회사 아크에너지의 선하이드로젠 허브, 일명 선HQ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첫 삽을 뚠 후 현재 7개월이 지난 상태. 내년 1분기 말이면 그린 수소가 나옵니다. 생산량만 연간 155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죠. 선HQ라는 이제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거는 호주 퀸즐랜드주 타운스빌에 있는 저희 아연 공장 그 재련소 선메탈 앞에 지금 건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년 초에 완공이 될 예정이고요. 이 프로젝트는 이제 1메가와트짜리 수전해계를 이용해서 연간 수소 150톤을 생산을 하고 그리고 생산, 운송, 충전 그리고 이제 사용까지 총 밸류체인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이제 총 패키지가 다 들어가 있는 프로젝트고 이런 프로젝트는 호주에서 거의 최초입니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처음으로 해외에서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사례. 또 호주에서 가장 큰 수소 생산 시설 중 하나이고요. 아크에너지는 이곳에서 만든 수소를 연료전지 트럭에 공급해 호주 아연 재련소의 무탄소화에 기여한다는 목표입니다. 고려아연은 왜 호주에서 수소 사업을 시작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린 수소 생산의 핵심인 재생에너지가 풍부하고 가격 역시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So we need a lot of solar power, we need a lot of wind power. Australia is a very
it's a very large land. Most of the land is desert, so therefore you have a lot of sunlight. The sunlight would be around about 6 to 7 months a year. So it's very, and we are along the coast. We're surrounded by sea. 현재 호주에서 재생에너지를 통해 공급되는 양은 전체 전력의 30% 내외. 호주가 LNG 등 화석 연료가 풍부한 나라인 것을 감안하면 재생에너지 비중이 낮지 않습니다. 여기에 메가와트당 50에서 80달러 정도로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몇 배나 저렴하죠. 태양광과 풍력은 호주에서 가장 저렴하게 전력을 만들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호주 정부는 이 비용을 더 낮춰서 그린 수소까지 생산한다는 계획인데요. 재생에너지를 통해 만들어진 전기는 더 저렴하게 제공하면서 산업과 운송 부문의 탈탄소에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커틴 대학교에서 한국학을 연구 중인 조 엘핑 황 교수는 최근 호주 정부가 발표한 예산 계획을 두고 호주 경제에 변화의 물결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The federal government has announced a budget in which the money has really been directed to two directions, one being green hydrogen and refining critical minerals being the other one. So there is very much focus on transforming Australian economy. 2024-2025 호주 연방정부 예산안을 보면 호주 정부는 전력망과 저탄소 산업 육성 등 자국 경제 탄소 중립 달성에 4년간 총 243억 호주 달러, 우리 돈으로 22조 4천억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 So at the federal level, we've got the renewable energy target, and then the different states have their own different targets and support mechanisms as well. So with the Queensland government, they are buying renewable energy, through their government-owned corporations. And they also have a supportive planning framework where, if you follow the planning framework, there'll be a transparent and quick decision around planning outcomes. Other states like New South Wales have different subsidies, like the long-term energy supply agreements, which also provide revenue support to projects. 실제로 호주에서 다양한 재생에너지 사업을 진행 중인 아크에너지는 프로젝트별 정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호주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이 법으로도 뒷받침된 데다 정치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어 사업 불확실성도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호주 정부에서도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개발하기 위한 지원을 여러 가지로 해주고 있고, 저희도 그 뉴사우스웨일즈 주에 그 태양광이랑 배터리랑 같이 있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여기도 이제 주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그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 관련해서는 그 호주 주정부, 연방정부에서 호주불 2조 원 수준의 그 보조금을 이제 지원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계속 그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크에너지는 호주의 재생에너지와 정부의 지원으로 탄소 배출 제로의 그린 수소를 생산한다는 계획입니다. 궁극적으로 고려아연의 미래 전략, 트로이카 드라이브를 실현하겠다는 것이죠. 고려아연은 아연의 친환경 생산을 위해 2050년부터 100% 그린 아연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조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4억 2,300만 호주 달러 규모의 유상증자, 4억 2천만 호주 달러의 차입금을 통해 호주의 대규모 투자를 진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계획은 중동과 미주 지역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퀸즐랜드 주 외에도 뉴사우스웨일즈나 태즈메니아 주에 이미 개발이 진행 중인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가 꽤 많이 있고요. 그리고 노던 테리토리 주에도 이미 운영 중인 태양광 발전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빅토리아 주나 다른 주에도 진출할 의향은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미국이나 중동처럼 신재생 에너지가 워낙 풍부한 그런 나라도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린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호주의 노력에 조금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호주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협력이 호주의 그린 경제로 전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We in Australia actually haven't been as quick in doing that as we really should have been, given that we have a lot of solar energy and land and opportunities to do so.
So there's a slow transition to that direction, of course, but that's also something that Korean companies can potentially be part of in creating. 특히 아크에너지의 그린 수소 행보가 한국 기업의 호주 진출을 대표할 좋은 사례로 꼽고 있습니다. And Korea Zinc up in Townsville was doing some fantastic work to integrate renewables and hydrogen energy. They've established a company called Arc Energy. And so I see all of these as really good examples as to how not only can Korean companies benefit, but Australia benefits mutually from these exchange. 그렇다면 과연 그린 수소만이 한국과 호주의 녹색 발걸음을 대표할 수 있을까요? 풍부한 재생 에너지와 함께 무궁무진한 자원도 자랑하는 호주. 이번엔 자원 중에 친환경 소재면서 동시에 에너지 안보까지 책임질 그린 메탈을 들여다볼까 합니다. So Australia produces lithium, nickel, alumina, copper, titanium, cobalt, rare earths, and other important green minerals and metals. And I think they're useful in things like batteries, in magnets, in electronics, and a range of chemical processes. They're essential in defence and in other areas critical to national security. 그린 메탈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탄소 자체를 줄이는 데 기여하거나 탄소를 줄여 생산한 금속을 의미합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광물이 있다면 무엇일까? 바로 2차 전지의 핵심, 리튬입니다. 유럽의 탄소 국경 조정 제도, 미국의 IRA 세부 법안 발표 등 세계적으로 리튬 확보 경쟁이 본격화된 상황 속입니다. 여기다 미국과 중국의 분쟁으로 경제 블록화 위기까지 더해지며 리튬 확보전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죠. Now in Pilbara's case, we've got a particularly unique and special opportunity, as you mentioned around the IRA. This hydroxide facility we're building together is one of the first globally which has stood up and operational, which should be able to get the benefit of IRA subsidies. 갈수록 강화되는 글로벌 환경 규제는 채굴부터 친환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호주는 전 세계에서 리튬 채굴과 가공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셈인데 외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안정된 데다 세계에서 가장 깐깐한 환경 규제를 가진 나라기 때문입니다. Our mining industry is very successful and is the world leading producer of iron ore and lithium. It's very advanced and modern mining uses advanced robotic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nd remote mining, so we're applying really good innovative techniques. I think the other thing, Australia is a safe place to invest, and with our long-standing relationship with Korea, which has gone on for more than 60 years, I believe it makes it a good opportunity to think about. 그렇다면 우리 기업들은 그린 메탈 확보를 위해 호주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을까요? 호주의 제일 서쪽 끝,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전체 면적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서호주. 놀라울 정도의 광활한 대지 면적만큼이나 잠재되어 있는 자원의 종류와 양도 무궁무진합니다. 실제로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로 꼽히는 리튬과 니켈, 철광석과 히토류, 코발트 등이 잠재되어 있는데요. 여기다 해안선을 따라 있는 18개의 항구, 1,800km의 파이프라인은 강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철강 기업에서 미래 친환경 소재 대표 기업으로 체질 변화에 나선 포스코 그룹. 포스코 그룹은 호주를 통해 탄소 중립 달성 그리고 그린 메탈 확보에 나섰습니다. 서호주에서는 그 18년도에 필바라 미네랄스사와 리튬 강산 투자가 있었고요. 현재는 2050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첫걸음으로 그린 스틸 사업과 이와 연계된 그린 수소 프로젝트도 서호주 필바라 지역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호주의 리튬 생산량은 전 세계 1위로 글로벌 리튬 생산량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물을 가공하는 역량은 호주보다 우리 기업들이 뛰어나 양국 간 시너지가 바로 이 부분에서 생길 수 있습니다. 2차 전지 소재 분야 같은 경우에는 광산 운영에 장점이 있는 호주 기업하고 또 제조업 역량이 우수한 포스코 그룹 간에 다양한 협력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그룹은 호주 광산개발 기업 필바라 미네랄사의 광석 리튬 필강구라 광산 지분을 인수하며 리튬 정광을 장기 구매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리튬 광석은 광양 율촌 산업단지로 옮겨져 2차 전지의 핵심 소재, 수산화 리튬으로 재탄생합니다. Sure. So the joint venture that we're doing together is building a 43,000-ton lithium hydroxide facility. That's a major hydroxide facility by scale. So that's what's in construction and, in fact, now producing the first train. POSCO's quite deliberately invested in many different materials businesses of the future, of which they see battery chemical making and cathode making as particularly central to that vision, and equally for Pilbara and our vision to be a leader in sustainable battery material supply. We're very much aligned. So we see this first joint venture and first hydroxide facility as potentially a first step on a larger journey that we do together. 포스코와 필바라의 협업은 두 나라의 친환경과 두 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With POSCO been working together with Pilbara Mineral in Pilbara region to convert into the midstream lithium products. So instead of sending the ore concentrate, they were sending the midstream chemical. And that is much better because now you're shipping a less the mass and higher quality lithium, and the processing intensity also been reduced. 또 다른 성격의 대표 그린 메탈은 소위 탄소 제로. 청정 철광석도 눈여겨봅니다. 철광석은 제철 산업의 원료로 모든 산업 중 탄소 배출이 가장 많은 산업군 중 하나입니다. 호주 역시 탄소 배출이 적은 철강 산업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 중입니다. We announced the pivot of our business from a pure play metals business to a green energy and green technology company based on a green metals business. So what does that mean from our emissions profile? What we've set is an ambitious real zero target to be zero by 2030, which means converting all of our equipment, our trucks, our trains, our processing plants, our ships, in our huge business we have in the Pilbara, to go green by 2030. 세계에서도 5손가락 안에 꼽히는 호주 철광석 공급업체 포테스큐 메탈 그룹의 목표는 채굴, 운반, 가공 전 과정에서 탄소 제로, 궁극의 청정 철광을 만드는 것입니다. We have an exciting social responsibility initiative that we launched a couple of years ago. We're also working together on higher grade products in our portfolio. And as the world decarbonises, we also see the steel industry decarbonising. So green iron and green steel initiatives are also something. 채굴에서 운송에 이르는 전 단계의 친환경 기술을 도입하는 것으로 다량의 탄소를 만들었던 철강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과 함께 앞으로 탄소를 줄이는 데 사용되는 그린 메탈의 효용성을 더 높일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죠. 그렇다면 우리 철강 산업은 탄소 중립에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포항에 위치한 포스코 수소환원 제철 연구센터. 제철 공정 전 과정의 탄소 제로를 위해 새로운 기술 연구와 개발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설비부터 기술, 원료에 이르기까지 저탄소 체제로 전환해 궁극적으로 탄소 제로를 실현하겠다는 목표죠. 우리 저탄소 제철 연구소는 그렇게 이제 기존의 공정에서 탄소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그 브릿지 기술과 그 브릿지를 건너서 궁극적으로 탄소를 쓰지 않고 수소와 전력만을 써서 이제 철강을 만드는 수소환원 제철 그 두 가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연구동은 제철소에서 볼 수 있는 뜨거운 고로 대신 다양한 시설 설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수소 환원 제철 공법, 일명 하이렉스 시험 설비에 대한 것. 핵심은 제철 공정에서 수소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냥 고로에 들어가는 일반 광석을 그대로 써서 이제 그 수소로 환원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동로라는 방법을 도입했고요. 유동로에서 이제 그 일반 굉장히 저품위 광석을 수소로 환원시켜서 환원철을 만든 다음에 제강에 가서
이제 그 정량 과정을 거쳐서 깨끗한 강으로 생산이 되게 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수소하는 제철, 우리가 이제 그 소위 하이렉스라고 저희가 명명을 했습니다. 포스코는 글로벌 친환경 흐름에 따라 저탄소 철강 생산이 피할 수 없는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합니다. 따라서 우리 철강 산업의 탈탄소화 목표 역시 제조 과정부터 탄소를 줄이는 데 방점이 있는 거죠. 이거 아니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철강사들이 전 세계 그 철강사들이 특히 그 선진 철강사들은 카본을 배출하지 않는 공법으로 빠르게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되면 이제 제조 비용이 올라가고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어떤 그 무역 장벽들을 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제철업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그 철도 공급하지만 상당 부분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출을 유지하고 우리의 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그 철 만들어서 CO2를 줄여야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그린 수소와 그린 메탈만으론 인류 사회를 이끄는 모든 산업의 탄소 중립을 이루기엔 역부족입니다. 정유나 발전, 석유화학 등 일부 산업에서 탄소 배출 제로는 쉽지 않은 데다 이미 너무 많이 존재하는 탄소를 직접적으로 낮추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등장한 것이 탄소 포집 저장 기술, 일명 CCS입니다. 호주 정부는 탄소 저감의 한 수단으로 CCS 기술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CCUS is very important. It will be very important to Australia's ambition to decarbonise our economy, and it will be very important to the economy of the Republic of Korea as well. CCUS has been recognised by the International Energy Agency as being absolutely essential for us all to reach net zero emissions by 2050. Our government supports the research and the work being done in CCS and new technologies. 우리 기업과 호주는 CCS 분야에서도 다양한 협력 관계 선상에 있습니다. 호주에서도 규모가 큰 CCS 프로젝트인 바로사 가스전. 우리 기업인 SKENS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바로사 가스전이 묻게 되면 바로사 가스는 18%입니다. 18% 가스이기 때문에 기존의 6%하고 또 나머지 12%를 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멤브레인 플레이 타입의 CO2 설비가 보여질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0만 평의 다윈 LNG 터미널, CCS 설비가 설치될 부지입니다. 이곳엔 거대한 규모의 하얀색 탑 2동이 눈에 띕니다. 탄소 포집 핵심 설비 중 하나인 흡수탑입니다. 그 LNG가 화석 연료로 갖는 어떤 한계를 좀 극복하고 지속 가능성과 친환경성을 저희가 제고하기 위해서 CCS 기술을 적용해서 가스전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생 CO2를 포집해서 저장하려는 사업 계획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전력 구조상 시간을 갖고 탄소를 없애면서 청정 에너지 비중을 높여야 합니다.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평균 15%, OECD 평균 34%, 같은 기간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고작 8%, 현저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죠. Australia would be an ideal attract because where we are, we have so much, so close to around the world, and the resource we have here, because the population is so small, the demand that we're going to generate will be very still have a lot of surplus. 호주의 천연가스는 주요 에너지원으로서 탄소 제거의 주요 파트너로 그리고 우리와 가까운 곳에 있다는 지리적 이점까지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가장 선진적으로 조기에 CCS 시스템을 구축해놨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또한 작년 말에는 호주 의회가 국경을 통과해서 CO2를 이송할 수 있는 국경 통과 CO2 관련된 법안도 통과를 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한국과 호주의 FTA 10주년 체결을 기념하는 해이고요. 그래서 그동안 호주가 한국의 굉장히 중요한 무역 파트너였는데
앞으로 CCS를 포함한 탈탄소 분야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무역 파트너가 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95%입니다. 자원을 둘러싸고 격화되는 진영화 블록화에 이런 때일수록 더욱 중요한 것은 같은 미래를 바라보는 동맹국입니다. It really is a very well-balanced relationship. It really is a relationship of trust. 여기다 갈수록 중요해지는 기후 대응, 또 포기할 수 없는 경제성. 이 모든 것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So what we've learnt in our own decarbonisation or clean energy transformation of Fortescue is that you can't really do this alone. 호주와 우리가 함께 그리는 미래에는 에너지 안보와 그린 경제로의 성공적 전환이 모두 있을 것입니다.